안녕하세요. 퇴직이 두렵지 않은 직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강창희 대표라고 하는 분이 적으신 칼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퇴직은 언제든지 두렵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퇴직은 어쩌면 사형 선고일 수도 있고 제2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지만 꽤나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내몰린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경험이죠.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런 유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강등이 돼보기도 하고 퇴사 종용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의 안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저의 능력, 저의 실력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오는 나이 때문에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더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퇴직을 맡게 되는 경우는 점점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에게 퇴직, 자기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퇴사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고 또 맞이해야 되는 현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도 두렵지 않은 직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강창희 대표의 이야기를 조금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제로 직장인들 중에 50대 전후가 되면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마음을 졸인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때문에 더욱 염려한다는 거죠.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불과 8%밖에 안 된답니다. 92%는 50대 초반이 지나면 그냥 떠난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씁쓸한 얘기죠. 좀 암담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 3, 40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50대 초반을 턱걸이에서 넘겨도 그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매우 긴 기간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각자 나름의 퇴직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나? 이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노후 생활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21년 3월 말 기준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5억 7천이랍니다.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부채하고 자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4억 6천이랍니다. 이렇게 많나 싶은 거죠. 이렇게 많나. 부러운 얘기죠. 저렇게 많다라고 하면 부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 내부를 이렇게 들다 보면 좀 답답하죠. 깝깝하죠. 이 편견이 안 되기 때문에 깝깝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부동산 빼고 실제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매우 적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시에는 50대 후반의 순자산 4억 7천 중에 부동산 4억 5천 빼고 나면 한 6, 7천 남는다라는 거죠. 그 6, 7천만 원 남는데 저거 가지고 어떻게 3, 40년 사냐라는 거죠.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저거 나중에 팔려고 할 시점 돼서 저 가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매우 불안하게 지내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겁나죠. 겁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도 지금 현재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크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크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다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임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고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깝깝해지는 현실인 거죠. 이 강창희 대표가 하는 얘기도 가장 중요한 대응이 절약이랍니다. 절약. 그동안 지난 3, 40년 동안
한국은 너무 고성장하고 너무 기회가 많았던 시기를 살아왔던 거죠. 합리적인 소비,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사치하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안에서 낭비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세금만 고집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도, 값싼 물건도 재활용하면 충분히 괜찮겠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자녀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 자녀 교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과다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자녀 관련 비용을 줄여야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교육도 시키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산다라는 거죠. 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제대로 갖춰놔도 그래도 노후에 최소한의 모습은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부부가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라고 하면 주부인 아내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넣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연금도 관심을 가지고 덜어놔야 되고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은 당연히 중도정산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최대한 오래오래 놔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겁내다 보면 노후가 아주 큰 재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실제로 노후에도 매우 불행하게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분수를 넘어선 빚을 진 사람들, 그 빚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는 원리금을 갚는 것 때문에 허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보통의 사람,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고 착실하게 절약하며 살고 적게라도 저축하고 퇴직금 손 안 대고 국민연금 착실히 넣고 개인연금 조금이라도 넣고 이러면 그래도 노년이 됐을 때 60세 이상이 넘어섰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잘 궁리하고 많이 대비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뭐다? 평생역으로 살겠다. 과도한 수입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지내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중후반, 후반에 가깝죠. 앞으로 직장 생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는 바람은 10년, 20년을 바라지만 그 사이에 언제든지 제 바람하고 다르게 움직여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죠. 이건 제 재능을 계속 유지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열심히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의 밥벌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60세 이후에 혹은 50대 중후반 이후에 또 저는 저의 일을 찾아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처럼 쉬운 얘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처한 현실, 제 상황, 제 범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는, 평생에 해나갈 저만의 일을 갖춰가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죠. 특별한 노력이 뭡니까? 지금의 제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노력들, 이 일상들이 나름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책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다듬어 나가야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계속 만들어지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길은 열릴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화려한 길이 당장 열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오솔길,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저만의 길을 혼자서 조용히 걸어가겠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제가 길을 다듬고 또 길을 닦아 나가면 또 누군가는 제 뒤에 오는 사람은 제가 만든 길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답답한 정도의 수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의 길을 가져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 퇴직을 앞두고 퇴직이 두렵지 않은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창희 대표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